안녕하세요. 이수미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이고 국세청에서 발간된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예전 책인데 현재 23년도 책은 인터넷에서 6,300원에 구매해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공유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이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하는 경우 이때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세목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세목은 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히 요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발행한 주택과 세금 책이고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납부 대상자 같은 경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됨 이렇게 나와 있고 과세 대상은 보통은 이제 유상취득이 대부분이실 거인데 이때는 이제 취득 가격에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는 지금 중과 배제가 되고 있지만 유상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구분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도록 등기 이전하면서 확인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인데요. 먼저 납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말하고요. 이 기준일 당시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택 이제 계약하실 때 6월 1일 이전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6월 1일이 이제 내가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6월 1일과 가까운 시점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이 주택을 취득하게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인이 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혜택을 누리고자 이런 식으로 과세 기준일을 넘어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역시나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납부를 하게 되고 과세 대상 금액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이제 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을 보시면은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낮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부 공동명의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2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택 임대소득인데요. 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과세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도 비과세이고 보증금, 전세금이나 보증금 받으신 거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2주택자이신 분은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3주택자 이상이신 분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과세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주택 양도와 관련된 세금인데 먼저 세율부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위에 기본 세율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래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에 보시면은 중과는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 5월 9일 동안 양도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중과세율이 지금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인데 요거 요건이 애매하게 맞지 않아가지고 세액을 과다하게 부담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시면은 거주자가 이제 1세대인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실제로 이제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12억 기준인데 12억을 초과하는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차감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12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세대의 정의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살고 있었던 이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사갈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2주택이 된 경우에 그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종전주택에 이제 살다가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인 상태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우는 1주택자가 이사를 하다가 발생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고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한에 맞춰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말씀드렸던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이 확인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책자나 제가 공유해드리는 링크로 가셔가지고 PDF 파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로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에게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